자, 오늘은요, 여러분, 2025년 6월 과학기술 지문인데, 자, 쌤 봅시다. 어떤 친구한테는 좀 쉽게 느낀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한테는 진짜 어렵게 느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머릿속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봤느냐, 안 그려봤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원자하고 전자의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은 조금 더 쉬웠을 거고, 원자와 전자의 개념 자체가 안 떠오르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안 되니까 어려웠을 거야. 참고로 선생님도 완전 뼛속까지 문과잖아. 그지? 내가 원자가 뭐고 전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따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야, 저 정도만 그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지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요 말 잠깐만 하고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3주,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3주,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점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워들 하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100%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있었대. 근데 그 왕이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왔다는 거야. 그 왕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왕한테 인터뷰를 했대.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기우제를 하셔가지고 비가 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100%라는 건 없지. 근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100%의 근사치로 갈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 맞니, 얘들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친구는 10시간 듣고 나서 깨닫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20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시간은 100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얘들아. 수능 시험은 능력치의 끝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능력치의 끝을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누구나 다 다다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야. 쌤 말 이해돼? 근데 그걸 다다르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 될 때까지 한다. 나는 이게 언제 될진 몰라. 하지만 나는 될 때까지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장담하는데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왕처럼, 응? 기우제를 지냈는데 무조건 비가 내리는 그 왕처럼. 그럼 그 왕은 능력이 뛰어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지.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그럼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너희들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반드시 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공부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2025년 6월 과학기술 지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한 세 번째 단락까지는 그래도 그냥 읽을만 해요. 그죠? 근데 네 번째 단락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거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끊어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밑줄 긋기로 했으니까 밑줄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왜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밑줄 긋자고 하는지 알아? 밑줄을 그으면 읽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을 그라는 건 진짜 밑줄 쭉쭉 거버리고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물결무늬 밑줄 있잖아. 이렇게 밑줄 치다 보면 어때? 읽는 속도가 천천히 읽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첫 번째 문장 밑줄 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 지문은 플라스틱 얘기입니다. 자,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에서 온 말로 이제 나옵니다. 열과 압력으로 성형 동그라미 칩니다. 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래요. 자, 그럼 열과 뭘로 여러분? 압력을 가하면 이걸 뭐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성형할 수 있대요.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무슨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이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냥 플라스틱을 성형한다 이 얘기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크게 무리 없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합니다. 플라스틱의 단위인 작은 분자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중합 동그라미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플라스틱은 여러분 뭐가 연결돼서 분자가 연결돼서 뭐 된 거죠,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계속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을 하는 연결되네. 공유결합 동그라미 치죠. 그럼 공유결합이 바로 중합이죠. 맞습니까? 자,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뭐해서 공유해서 공유 동그라미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을 뭐라고 불러? 공유결합이라고 한대. 자, 그럼 얘들아, 너희들 무슨 결합 이해했니? 공유결합 이해했지? 자, 그러면 원자들끼리 뭐를 교환한다고? 전자를 서로 나눈대. 그래가지고 무슨 상태가 돼?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데 그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대? 공유결합이라고 한대. 자, 쌤 보자, 얘들아. 자, 예를 들어 이따가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탄소가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자, 그런데 전자가 이 바깥에 전자가 원자 밑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다 이거야, 이렇게. 맞지? 자, 그런데 몇 개가 있을 때 이게 안정화된대? 8개가 있어야 안정화된대. 그지? 그러면 얘하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요 두 개는 남겨놓고 요 두 개를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니까 이렇게 이 표시할게. 그럼 두 개 표시하면 여기서 두 개 왔지. 여기서 두 개 왔지. 그럼 합쳐서 몇 개 된 거야? 4개 된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나 볼게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이란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하면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한 개씩만 서로 공유하는 거죠. 맞습니까? 두 쌍을 공유하면 여러분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두 개씩 내놓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총 4개를 같이 나누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니? 그치? 공유하는 게 강하면 서로 얽혀있는 게 강하다는 얘기잖아. 계속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몇일 때? 8개가 될 때 안정화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 골격을 이룰 수 있다. 분자의 결격을 이룰 수 있다. 미주 쫙 돌려봐.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미주 쫙 돌려봐. 놓쳤나 안 놓쳤나 봐야지.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를 첫 번째 문단으로 가서 다른 말로 바꿔봐. 고분자가. 그러니까 그게 뭔데? 플라스틱이야. 이해돼, 얘들아?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플라스틱이란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얘들아?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잖아. 플라스틱은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어 중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서로 나누어서 얽히면 뭐가 된다? 플라스틱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계속 갑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이제 플라스틱의 종류 중에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있나 봐. 자, 근데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당연하지, 얘들아. 서로 분자들을 나누어 가져야 무슨 화가 이루어질까?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자,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 아이고, 그림이 더 복잡해졌다. 그치? 자, 그러면 쌤 보자. 모르지만 탄소하고 수소의 원소기호 정도는 알거든, 나도. 자, 그럼 탄소가 C지, 얘들아. 맞지? 그럼 2개 뭐야, 얘들아? 탄소하고 그다음 뭐 4개 수소래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H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H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H가 있고, 여기에 H가 있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선을 내가 한 개씩 끈 건 뭐냐면 단일 결합이라서. 근데 얘하고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어, 아까? 이중 결합이니까 이렇게 2개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가봐.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가봐. 간다. 자, 갑니다.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요 그림 그린 거예요, 지금. 됐죠? 그래서 요거 선을 한 개씩 끈 거고 요건 선을 2개 끈 겁니다. 요거까지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가 쉽대. 그럼 쌤 보자. 지금 무슨 결합이었어? 이중결합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되기 쉽다고? 끊어지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끊어지나 봐, 잘못하면. 이해됩니까? 자,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거야. 과산화물 게시제, 동그라미 쳐.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과라고 쓸게, 그냥. 자, 파란색으로 쓸까? 과라는 애가 있어. 자, 근데 얘한테는 몇 개의 전자가 있는 거야? 7개의 전자가 있는 거야, 7개. 7개. 맞아, 얘들아? 그럼 얘한테 지금 몇 개 부족해? 1개 부족하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뒤에 나오는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불안정하니까 끊어지면, 맞지, 얘들아? 끊어지면, 이 끊어진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요렇게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얘가 무슨 화가 일어나? 안정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얘들아? 그럼 여기는 연결이 됐지. 근데 여기는 그럼 연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또 불안정화가 생겨, 안 생겨? 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밑에 또 C라고 하는 또 다른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탄소가 또 뭘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또 여기도 C가 있고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 또 2개로 연결되는데 2개 중에 또 하나가 끊긴 거지. 그래가지고 또 뭐야? 과산화 뭐 하여튼 걔랑 또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불안정하고 얘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불안정한 애들끼리 또 뭐 할까? 또 이어져야지, 이렇게. 이해돼? 이래서 사슬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림 이해돼?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겠어? 자, 읽습니다. 이제 요걸 그림을 그려놓고 읽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어요. 갑니다.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이 가진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렸죠. 이건 이해되시죠? CC끼리 끊은 거야.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합니다. 칠판 보세요.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했다고요. 단일 결합.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읽었지용?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겠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다른 에틸렌. 이해돼? 이거 말고 또 다른 에틸렌. 그럼 이 또 다른 에틸렌도 얘가 오겠지. 과산화 얘가 오겠지. 그럼 얘가 오는 순간 또 끊기겠지. 그럼 얘하고 끊겼지. 얘가 끊겼으니까 이렇게 연결됐으면 얘하고 얘가 무슨 상태가 돼? 불안정 상태가 되지. 그럼 얘네들끼리 뭐 할까? 또 연결을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계속 갑니다. 뭐라고 보세요? 에틸렌 분자와 다른 에틸렌 분자.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계속 생성되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너무 당연하잖아. 왜 그럴까? 자, 쌤 보자, 얘들아. 여기서 여기 이어졌지. 그럼 또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또 C가 있을까 없을까? 또 있겠지. 맞아요, 맞아요. 또 뒤에 이어지는 C가 또 있을까 없을까? 또 있겠지. 그럼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계속. 그럼 결국 끝에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끝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어지고 결국 끝에 여기는 안정이 아니라 무슨 상태가 되겠어?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왜냐하면 끊어졌으니까 공유할 전자가 없잖아, 얘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사슬이 이쪽에도 또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슬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또 다른 사슬에 또 끝이 있겠어 없겠어? 이거 처음 같은데 또 끝이 있겠지. 불안정한 끝. 그럼 얘랑 또 누가 이어지는 거야? 얘랑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돼? 자, 불안정해서 이어졌어. 불안정해서 계속 이어졌거든? 그럼 결국 맨 마지막에는 무슨 상태로 남어? 불안정 상태로 남어. 이렇게 A라는 사슬이 있는 거야.
그럼 B라는 사슬도 역시 또 불안정해서 이어졌어. 불안정해서 이어졌어. 불안정해서 이어져서 결국 불안정한 사슬로 끝나. 맞아? 그럼 얘는 또 누구랑 이어져? 이 사슬끼리 이어지는 거지. 아이고, 요 C하고 맨 마지막 거랑.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읽어볼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지 봐봐. 갑니다.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성장하는 두 사슬에 이제 알겠어? 이걸 놓친 거야. 얘들아, 사슬은 사슬인데 몇 사슬? 두 사슬. 아까까지는 하나의 사슬만 설명한 거야. 이래서 내가 글자를 잘 읽으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 봐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맞습니까, 여러분? 덩어리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두 사슬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놓칠까, 어디인지를.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를 못 찾았어. 그 기읍 이 중학 과정 그. 오케이.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을 멈추게 된다. 당연한 거잖아.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얘들아, 쌤 보자. 하나의 사슬 안에서는 계속해서 뭐만 만들어져? 계속 불안정한 상태의 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쪽도 불안정한 상태의 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네끼리 만나야 이제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놓쳤다면 사슬이 두 사슬로 바뀌는 거 이걸 놓쳤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이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제대로 읽었으면 26번 문제의 1번 선택지가 너무 당연하게 틀렸다고 보여야 돼. 얘들아, 거기 보면 성장 중의 사슬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들아, 이 성장 중의 사슬은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건 맞는데 양쪽이 아니라 어디지? 한쪽이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슬과 사슬끼리 만나서 안정 상태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오케이. 놓쳤던 친구들은 요거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왼쪽 지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플라스틱은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의 길이는 길이가 길다. 너무 당연하지 않니? 그지?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당연히 길이가 길지. 왜?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지? 이렇게 긴데,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무슨 영역? 결정 영역이라는 게 있나 봐. 그래서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플라스틱의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얘들아, 사슬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게 무슨 영역인데? 결정 영역인데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긴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물성에 영향을 미친데 어떤 물성인지 봐.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라고 돼 있지. 그럼 긴 사슬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플라스틱의 무슨 성이 낮대? 유연성이 낮고요. 충격에 약하고요. 가공성이 떨어지고요. 불투명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사슬이 있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밀도가 높고요. 단단하고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서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뭐죠? 결정 영역이 많아질 때 나타나는 플라스틱의 특징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앞에 거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뒤에 거는 장점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볼게. 유연하지 않으니까 뭐 한 거지, 얘들아? 단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단단하니까 충격에 뭐 한 거야? 너무 약한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가공성이 떨어지는 거야. 쌤 말 이해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부들부들한 애는 가공하기가 좋아, 안 좋아? 좋겠지. 딱딱하니까 가공하기가 뭐하다고? 어렵다고. 내 말 이해돼? 그리고 얘들아, 뭐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또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도 않고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 이런 성질을 활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대요. 당연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27번 문제를 먼저 풀고 갑시다.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가 뭐하대? 어렵대요. 조밀하게 배열되기 어렵다의 밑줄.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왼쪽에 있었던 그 결정 영역이 긴 것에 대한 특징이지. 이거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가는 아니고 나가 이렇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할 수 있다. 즉 결정 영역이 많다 적다? 많다. 요거 적용해서 풀란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가는 결정 영역이 없는 거고요. 없다고 봅시다. 그냥 나는 결정 영역이 많다고 봅시다. 자, 1번 갑니다.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가죠. 맞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써놓은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왼쪽에 나의 특징이니까. 나의 특징은 뭐였어, 얘들아? 그 충격에 약하다고 써있잖아. 그 다음 단단하다고 써있고, 유연하지 않다고 써있잖아. 이해돼? 2번.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료는 뭐가 좋을까요? 가죠. 왜냐하면 나는 얘들아, 거기 뭐라고 써있니? 불투명이라고 써있잖아. 불투명. 맞나요? 네. 3번입니다. 보관용기에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에도 얘는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게 좋겠군. 당연히 맞죠. 맞습니까? 보기에 지문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뭐한다? 감소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민감성이 감소하다는 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화학용품을 담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4번.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소재가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뭐죠? 나죠. 지금 순서 바꿔놓은 거야. 이해됐죠? 마지막 5번.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나죠. 맞습니까? 이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순서만 팩팩팩 바꿔놓은 거.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놓쳤던 건 사슬까지 갔다가 이 사슬의 두 사슬이 만났을 때 안정화가 된다는 걸 놓치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이제 25번입니다. 사실은 이 네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를 꼽으라면 26번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예요. 이게 학생들을 가장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자, 25번 갑니다.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집중을 잘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 2단락 정도 읽은 다음에 지워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비문학의 첫 번째 문제는 일치 문제잖아.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래, 내가 읽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2문단만 읽고 한번 이건 지워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자,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죠? 맞죠, 여러분? 자, 가볼게.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여러분, 에틸렌은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게 아니라 안정화된 애예요. 그 다음 또 과산화물 개시제를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과산화 화산을 쓰면 옆에 보세요. 다 뭐가 돼요? 얘가 오면 다 불안정해지죠. 온 곳이 다 틀린 거야, 이건. 이건 다 틀린 거야, 다. 이해돼? 에틸렌도 뭐하다? 불안정해 하고 안전한 건데 누가 들어오면? 과산화물이 들어오면 걔한테 달라붙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돼? 불안정이 되잖아. 맞나요?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마지막 문제야. A의 문맥상 의미로 가까운 거였는데 A가 뭘까? 접할 수 있다. 이거 얘들아 어휘 문제 잘 안 풀어주는데 그냥 보너스로 시간 되니까 한번 풀어줘 볼게. 거기 지금 접할 수 있다에 앞에 무슨 말이 있니? 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지. 접하다가 답이 아니고 생활에서랑 똑같은 걸 찾는 거야. 생활에서랑.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다라는 말이 있어. 무슨 뜻이야?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맛이 가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맛이 이상하다는 얘기고, 학교에 가다 그럼 이거는 고란 얘기고, 친구가 머리가 갔다 이건 무슨 말이야? 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에 어떤 단어가 유사하냐? 상황의 유사성을 묻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생활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생활이란 단어와 유사한 걸 찾는 거야. 이해돼? 접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모든 어휘 문제는 이렇게 문맥으로 푸는 거라고. 그럼 1번 봐봐. 이건 뭐랑 접한 거야? 아파트들이 접해 있는 거죠. 2번은요. 수상 소식을 접한 거죠. 맞습니까? 3번은요. 교과서에서 접한 거죠. 맞습니까? 4번은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거죠. 5번은요. 우리 집이 공원에 접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얘들아, 자, 봐봐. 1번은 아파트끼리 서로 접한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4번 5번도 얘들아 우리나라하고 우리 집이 접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니 사물이니 다 사물이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2번하고 몇 번 중에? 3번 중에 답 골라라 이 말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과서에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는 얘기는 교과서에서 본 거를 뭐 했다? 외웠다는 얘기잖아. 그럼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걸로 결정하면 되잖아 이제. 내 말 이해되나요? 그는 자신의 수상수를 오늘에야 보게 되었다. 병신 같잖아.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항상 어휘 문제는 뭘로 풀어라? 문맥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2025년 6월달 평가원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